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 1-1에서는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원소의 원자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원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저희 들었을 때 원자가 만들 때 무슨 원자가 만들었냐면 수소와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 뭐밖에 없었을까요? 이 수소와 헬륨이 다 퍼져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면 성감 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감 물질. 이 성감 물질 중에서 밀도가 높고, 그렇죠? 밀도가 높은 부분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운에서 특히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이제 얘네들이 뭉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뭉쳐가지고 처음에는 뭐 조그만 것들이 뭉쳐가지고 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서 질량이 커지고 그리고 중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성운에서 뭐가 작용하냐면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뭐한다? 수축한다. 그럼 여러분들 수축하면은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온도가 생기겠죠.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제 온도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즉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뜨거워지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원시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별은 별인데 아직 별은 아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원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 사람이 되기 이전이에요. 마찬가지로 별도 별이 되기 이전이야. 우리가 말하는 별은요, 이 주기획성처럼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직 별은 아니야. 그냥 뜨거워서 온도가 나오는 거, 빛이 나오는 것 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점점점 계속 중력에 의해서 뭐 할까요? 수축하면서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다가 1000만 켈빈 이상 되면은 뭐가 된다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고요.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뭐냐? 수소가 더 큰 핵융합이라고 했잖아요. 더 큰 원자인 헬륨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에 의해서 뭐 감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기파가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수소 기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안에 수소 핵 부분에서 이 부분은 1000만 켈빈 이상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뭐가 일어나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작용하는 그 수축되는 중력 수축이 있겠죠. 요 중력에 의한 수축과 그 에너지에 의한 팽창이 어떻게 된다? 압력된 팽창이 같아서 평형을 이룬다라는 게 바로 정력한 평형이었는데, 뭐 정력한 평형까지 뭐 어렵다면 평형이라는 얘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형에 의해서 이 주계열성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는 팽창과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이 중력이 같아서 어떻게 된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태양 보면은 크기가 변해요. 뭐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그래요? 아니죠? 아마 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십억 년 동안 이 지금 크기로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주계열성이 그러냐? 주로 이러한 계열의 성, 별의 일상의 90% 이상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주계열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주계열성은 또 질량에 따라서 또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왜 그렇다고 했죠, 선생님이? 질량 크면 더 연료가 많아서 더 오랫동안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소모합니다. 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더 짧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계열성을 단계를 거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우리 여기서 이 수소가 다 타여버리겠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헬륨만 남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데 이 수소가 뭐한다? 다 타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헬륨밖에 안 남죠. 그럼 헬륨액이 다시 뭐 할까요? 수축하겠죠. 수축하면 뭐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수축하면은 온도가 상승하죠. 근데 이 헬륨액은 그 헬륨 핵융합 언제 되냐면 1억 켈빈 이상일 때 뭐가 된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는데 핵융합이라는 것은 작은 원소가 그 결합해서 더 큰 원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켈빈일 때는 수소가 헬륨이 변하는 수소 핵융합, 1억 켈빈일 때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 8억 켈빈일 때는 탄소가 마그네슘이나 산소처럼 변하는 탄소 핵융합. 언제까지? 바로 철이 생성될 때까지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더 큰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넘어가면은 아까 수소가 다 태워서 헬륨밖에 안 남잖아요. 이 헬륨이 다시 수축하고 온도가 상승해서 언제까지? 1억 켈빈 이상까지 되면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1억 켈빈보다 안 된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1억 켈빈 이상이 됐을 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륨 핵 주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소가 다 있잖아요. 그쵸? 이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 껍질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 수소 껍질 중에서도 이 1억 켈빈까지 올라간다면서요. 그 주변부, 요 정도 부분은 아마 1000만 켈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에서 더 진화하려면은 이 내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밖으로 향하는 압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까지 압력이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성이 된다는 게 거성.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서 적색 거성. 더 크면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서 중심부에는 지금 헬륨핵이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이 주변 껍질에서는 바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거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주계열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먼저 크기가 증가하겠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겉부분이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이 증가하니까 더 커지겠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지구, 그 태양 같은 경우는 지구까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는 올라갔지만 너무 커져버린 바람에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태양의 주변부 온도가 표면 온도 6000 켈빈이에요. 이 적색 거성이 된다면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진대요. 표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왜? 핵융합,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도 질량이 감소하고 있고 계속 질량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질량은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니까 당연히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된다면 밀도도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아까 더 많이 난다고 했잖아. 별의 밝기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적색 거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일어나면 뭐 헬륨 핵융합이 헬륨이 우리가 탄소로 바뀌었잖아. 헬륨 다 태우면 뭐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와 별의 질량이 큰 경우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작은 경우는 태양 같은 경우예요.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헬륨이 탄소로 바뀌잖아요. 근데 헬륨이 다 태워버릴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아요? 탄소만 남겠죠. 그럼 탄소액이 다시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할 거야. 그러면 우리 탄소 핵융합이 8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탄소가 모자라서 그 정도까지 못하는 거야.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핵만 가만히 남아 있는 거예요. 크기는 매우 작고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중심부 밀도는 전보다는 당연히 높아졌겠죠? 왜?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중심 밀도는 커진 거야. 그렇죠? 겉에 표면 이거는 낮아질지 몰라도 중심부의 밀도는 더 커졌을 거야.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압력이 사라졌잖아. 그럼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뭐라도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세 외성, 여기 남아서 백세 외성이 되거든요. 백세 외성이 되고 그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으로 된다. 이게 별의 최후죠. 지금 우리 태양 같은 질량의 가진 별들은 백세 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고요. 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 핵융합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핵융합이 진행될 거예요. 뭐 수소가 아까 했던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되고 까지만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산소도 만들어지고 산소 핵융합이라서 규소도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철은 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이 진행되지 않아요. 철은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융합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압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압력이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압력이 사라져 버려요. 압력이 없어져. 그럼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하는 거죠. 아까 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중력이 작아서 퍼져나갔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핵 쪽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그럼 뭐 할 거야?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의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할까? 동시에 떨어지니까 이게 폭발하겠죠? 폭발을 우리가 뭐라 한다?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폭발을 해서 막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잔해들이 모인 게 중성자별과 블랙홀. 좀 질량이 작은 건 중성자별, 질량이 정말 큰 것은 블랙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바뀐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탄생과 진화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별들이 처음에 이 원자가 만들어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원자가 수소와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서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고 다시 주계열성들이 이 수소가 다 타버리면 헬륨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헬륨이 다시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적색거성, 초고성이 만들어지고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에서 멈추고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경우는 이렇게 초신성까지 만들어지면서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수소 헬륨이 만들어진다. 언제 만들어진다?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외의 물질이 많잖아. 우리가 한 110여 가지 중에서 2개밖에 안 만들었잖아. 나머지 것들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철보다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그렇죠? 별 내부 핵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소, 헬륨 이렇게 핵융합,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각각 만들어진다는 게, 자,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수소, 헬륨이 뭉쳤다가 퍼지고 더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고 다시 퍼져나가고 다시 뭉치고 다시 퍼져나가고 다시 뭉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뭐 행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요? 바로 이것들이 다 몇 번 일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성운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죠?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은, 그래서 이 성운이 있으니까 중력위에서 수축하고 그럼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 태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회전하면서 같이 수축을 해요. 이 자체 중력이 수축을 하는데 뭐 하면서 한다고요? 회전하면서 수축한다는 거야. 우리는 태양계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잖아. 그래서 회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는 거야?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여기는 중력이 상쇄되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니까 짜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지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심력에 의해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수축을 한다는 얘기야. 그 가운데는 원시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부에는 미행성, 아직 행성은 아니야. 미행성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시태양이 만들어질 테고요. 이 고리들이 각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원시행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요거는 우리 태양이 될 테고 수성, 금성, 지구 이런 식으로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서 행성으로 진화를 했겠죠. 이게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이라는 행성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나오죠? 태양풍이 나오잖아. 이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오면서 바람 이렇게 주머니 손에다 모래를 쥐고 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은 가까이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멀리까지 나가죠.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무거운 원소들은 가벼운 것들은 저 멀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요 지구형 같은 경우는 뭐한다?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구형은 암석형이라고 그러고 목성형은 기체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암석형은 당연히 밀도가 크겠죠? 반면에 기체형 밀도가 낮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엄청 커 이렇게. 그렇죠? 크기가 어때요? 지구형은 작고요. 목성형은 크다. 그렇죠? 그리고 질량 얘네는 작아요. 아까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며 그거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는 거지. 이 행성 자체는 질량이 작아요. 반면에 목성은 질량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 질량, 밀도를 비교한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전주기와 자전속도 나왔는데 우리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자전하는데 얼마 걸리죠? 하루 걸리죠? 24시간 걸리죠? 반면에 목성형은요. 한 바퀴 도는데 9시간 50분 정도 걸린대요. 훨씬 더 어때요? 속도가 빠르고 짧죠? 그렇죠? 짧아요. 우리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도는 것과 다르잖아. 그렇죠? 얘는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24시간 걸리고 얘는 어떻게? 9시간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훨씬 빨리 돌아야 되겠지 얘는? 그래서 빠르다. 그래서 주기가 짧다. 반면에 지구형은 주기가 길고 느리다. 그러면 이게 빨리 도니까 얘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타원은 더 심하고요. 반면에 느리니까 원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편평도는 짜부된 정도라고 했죠 선생님이. 얘는 그래서 편평도가 작고 얘는 편평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형은 고리가 없어요. 반면에 목성형은 고리가 다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토성은 좀 진하게 보이는데 목성, 천왕성, 해왕성 안 보이잖아. 다 있어요.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없죠. 그래서 수성은 없고 금성도 없고 지구는 하나, 달 있죠. 화성은 2개. 반면에 목성형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대기 성분도 달라요.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질소, 산소가 많고 금성 같은 경우는 CO2가 많아요. 그래서 지구형은 이런 게 많고요. 반면에 목성은 가벼운 기체들, 수소, 헬륨, 그리고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태양계 형성을 통해서 지구형과 목성의 형성도 이렇게 특징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대망이 뭐가 나야 되겠죠? 우리 이제 지구 탄생해야겠죠? 지탄에 대해서 해야겠죠? 지탄은 아까 우리 행성이잖아. 행성 어떻게 말했죠? 미행성들이 충돌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 미행성들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미행성이 충돌해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충돌하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크겠죠. 이 충돌에는 에너지가 있겠죠.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다 녹아있는 상태, 마그마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겠죠. 바로 이 질량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뜨거웠을 테고. 또한 이 마그마라는 것은 이제 녹아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 기체들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수증기, CO2 같은 것들은 이 기체 상태에 꽉득히 메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증기 CO2가 온실효과가 있거든요. 그 온실효과 얘 때문에 더 뜨거울 테고, 그리고 초창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 이제 핵 융합을 배웠는데 핵 분열도 있어요. 뭐냐면 무거운 원소가 시간이 지나면 작은 원소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열로 인해서 초창기 지구는 다 녹아있는 상태, 마그마의 상태로 되어 있었다.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운석이 떨어지는 거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미행성들이 어느 정도밖에 없잖아.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점점 그 횟수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이 기점으로 해서 뭐 하는 건가? 지구가 식어가겠죠. 그렇죠? 뜨거웠던 상태에서 식어가겠죠. 그러면서 식으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겠죠. 그리고 가벼운 건 뜨고, 그렇죠? 그럼 겉부분부터 식어가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건 가라앉아서 철 같은 거, 니켈 같은 거는 핵과 멘틀에 가라앉고요. 가벼운 것은 떠 있는 거야. 그 지각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의 부분에
딱딱해지는 원시 지각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하는 거예요. 온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수증기 상태에 있었던 게 온도가 100도씨 이하 떨어지면 뭘로 바뀔까요? 비로 바뀌겠죠. 이 비가 내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 해양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됐을 때쯤이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26억 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미행성 떨어질 때만 더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때 현재의 지구 상태는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때 질량과 크기가 현재랑 비슷하다. 그러면서 아까 수증기는 물이 돼서 내려오면서 물 없어졌고 수증기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CO2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CO2도 사라져서 대기도 바뀌는 거야. 원시 대기도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수증기 CO2가 많았다면 이때는 이제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별의 탄생과 진화 하면서 태양까지도 얘기하고 지구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처음에 우리 우주에서 수소, 헬륨 그리고 철보다 가벼운 것들,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우리 지구를 형성하고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3 얘기하도록 할게요.